자, 이번에 볼 거는 이제 기권과 우주, 뭐 날씨 변화, 구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과학 파트에서 기권 파트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요 파트는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일단 기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기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자, 정확히 얘기하면 1000km까지의 대기를 얘기합니다. 1000km 밖은 이제 외권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니네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대충 해서 넘어갔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구계. 여러분 지구 시스템이라고 들어봤지? 그래 안 그래?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에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있지. 그래서 이거 지금 기권은 지표에서부터 약 1000km까지의 균질권을 기권이라고 그러고요. 1000km 이상은 외권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여기 나왔구나. 1000km까지. 얘네들의 대기 조성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예요. 됐습니까? 질소가 약 78% 있고요. 산소가 약 21%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뭐 적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합쳐도 1%도 안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비율이 어느 곳을 측정하나 다 똑같다고요. 1000km 이내에는. 됐습니까? 비율이 똑같다고. 그래서 균질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외권으로 넘어가면 중력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온으로 바뀌고 뭐 전자로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균일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기권에 층상구조라고 돼 있죠. 층상구조라고 돼 있는데 층은 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구조예요. 됐습니까? 이 층상구조의 기준이 뭐냐? 높이에 따른 기온변화입니다. 기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기준, 높이에 따른 기온변화.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찍찍찍찍찍찍찍 보이십니까? 요딴 식으로 됩니다. 자, 요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얘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하고 요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는 이유는 자전도 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이 새끼가 자전을 안 하면요, 자전을 안 하면 이렇게 딱 2가지 층밖에 안 나눠져요. 이건 자전을 안 했을 때입니다. 자전을 하지 않으면 딱 2개 층밖에 안 생기고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됐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얘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요. 얘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요. 얘는 다시 낮아지고요. 얘는 다시 높아지죠. 보이십니까? 지그재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가 시험 문제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지금부터 갑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대륙권부터 먼저 갈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대요. Why?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올라갈수록 지구에서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고 요 새끼는 밑에는 온도가 뜨겁고 위에는 온도가 차갑지. 됐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건 위로 가려고 그러고 찬 건 아래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끼는 대류를 합니다. 대류를 한다는 말은 불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불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층권으로 올라가시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왜? 여기 뭐가 있어요? 오존층이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얘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을 보죠. 중간권이라고 하는 애는 이름 동그라미 쳐줄게요. 중간권이라고 하는 거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왜냐? 이것도 마찬가지. 얘의 연장선이에요. 됐습니까? 지표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도 대류를 하죠. 됐습니까? 얘도 하고 얘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열권이라는 애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Why?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직접 받으니까 뜨거워져요. 그래서 얘는 대류를 하지 않습니다. 됐죠? 온도가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느냐 이유 아셔야 되고요. 얘가 대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됐죠? 그거 됐죠? 자, 그럼 각 권의 특징 얘기합니다. 무조건 여기는 그래프하고 그림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입니다. 특징을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요 새끼들의 특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림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 A, B, C, D 기억 니은으로 나옵니다. 대륙권부터 먼저 할게요. 자,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상현상이라는 건 눈, 비 이런 구름이 생긴다는 얘기죠. 대류현상도 있고요. 얘는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는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됐죠? 왜 모여 있어요? 대부분의 공기는 왜 대륙권에 모여 있습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하라고! 왜 대륙권에 다 모여 있어, 공기가? 그지. 중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 성층권. 자, 이건 파란색으로 할까요? 색깔 헷갈리니까. 성층권. 대기가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류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비행기 항로로 사용됩니다. 됐죠? 그리고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얘네들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간권.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지만 얘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유성이 관측됩니다. 유성은 여러분 별똥별 얘기하는 거예요. 운석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서 뚝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마찰에 의해서 타고 없어지는 거죠. 됐죠? 아까 그림 보세요. 얘네들 사이에 경계면들이 있어요. 보이세요? 보여 안 보여? 얘네들 사이에 경계면 있지. 쭉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공간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위 그림에다 체크하세요. 됐습니까? 요거를 경계면의 약자인 계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도 계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새끼도 계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는 애들은 밑에 거 이름 따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륙권 계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성층권과 열권 사이죠. 그러니까 얘는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중간권과 성층권 사이니까 중간권 계면. 얘는 성층권과 열권 사이니까 얘는 성층권 계면. 그러니까 열권 계면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열권 계면은 없는 거야. 됐습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미친. 여기가 성층권이지. 쏘리. 성층권 계면, 미친.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간권 계면. 여러분 책에 써있어요. 계면 써있죠. 자, 그랬을 때 중간권 계면 밑으로 쭉 내려보셔요. 여러분 그림에서 중간권 계면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래서 중간권 계면이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됐죠? 중간권 계면이 온도가 제일 낮아요. 됐습니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권 갑니다.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낮밤의 기온차가 되게 크고요. 여긴 뭐가 생기냐? 오로라. 됐습니까? 오로라. 됐죠? 오로라 생깁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의 궤도는 열권입니다. 비행기 항로라 인공위성 궤도 틀리시면 안 돼요. 오로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높아시면 여기 밑에도 써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구에다 쉴드 칩니다. 보호막 쳐요. 그걸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장을 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긴 비어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 나쁜 해로운 유해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 들어와서 자기장과 막 이 우주의 선과 여기 대기권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얘가 양성자, 전자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전자가 나갔을 때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래서 오로라가 보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밤하늘의 색깔이. 근데 오로라는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방사능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마 노르웨이인가 어디 가면 보실 텐데, 그 북유럽 국가들 가면 그것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인가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오래 쓰면 여러분 방사능 쐬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방사능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정리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됐죠? 하실 수 있죠? 요 상태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엄청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에 그림도 나오죠. 그림 나오네요. 자, 여기서부터 보고 갈게요. 자, 일단 복사 에너지라는 말이 있는데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직접 전달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나중에 열에
전달 방법을 배울 텐데, 2학년 때 배웠구나. 열의 전달 방법. 열의 전달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지. 그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우주에서 진공 상태인데 다이렉트로 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사자라는 건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말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여러분한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고요. 지구 복사는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설마 이거 모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자, 지구 복사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봤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주로 빛의 영역에서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물론 이 태양 복사에는 모든 빛이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 들어옵니다.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주로 적외선 영역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 영역이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빛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태양빛을 비추면 여러분 색깔이 나타나죠? 그러면 색깔이 나타나는 건 가시광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복사 평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용어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기 용어가 되게 많아요. 물체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한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태양 복사라고 하는 건 얘는 흡수량이에요. 흡수량. 지구의 입장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얘는 방출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지구 복사가 나가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니네들이 먹은 만큼 싸는 거야. 그게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태양 복사는 흡수량이고 지구 복사는 방출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또이또이가 되면 얘가 복사 평형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복사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이야. 이 실험 100%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내가 지금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복사 평형 실험이에요. 내가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적외선 등이 있고요. 디지털 온도계에 검은색으로 바깥에를 칠한 알루미늄 컵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컵 속의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높아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흡수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일정량을 방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면 온도가 일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해지는 이 상태를 복사 평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복사 에너지 양과 그 다음에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져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검은색이에요. 아이? 야. 원래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냐 방출하냐? 흡수하지. 그래서 검은색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빛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컵과 적외선의 거리를 멀리 했대요. 됐어요? 거리를 멀리 했대. 이 거리를 이렇게 뒤로 간 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늦게 복사 평형에 도달한다.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늦게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 지금 이쯤 된다 이 얘기야. 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거리를 더 멀게 하면?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뭔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실험은 여러분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놔도 되죠. 여기에 적외선 등이 있는데 이 검은색으로 칠한 스티로폼 컵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똑같이 스탠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는 요만큼의 거리고 얘는 이만큼의 거리예요.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A는 누구다? 얘가 되겠고 B는 누구다? 얘가 된다 이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걸, 야, 봐. 이걸 이렇게 판때기로 만들어요. 알루미늄 판. 검은색. 구리판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여기는 똑같이 전등을 똑같이 해놓은 거야. 전등을 똑같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전등을 똑같이 해놓은 거야. 이건 태양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전등을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잘 봐. 이 알루미늄 유리 판때기에 가까이 온도계를 하나 붙여요. 이게 온도계거든? 이거 온도계요? 이거 온도계. 이걸 A. 얘보다 조금 떨어뜨려서 온도계를 하나 더해요. 이걸 B. 자, 그럼 온도계 A, B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아요? 얘는 충분히 떨어진 거리야. 알겠습니까?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 온도계를 이 구리 금속판에 가까이 붙인 거랑 살짝 띄우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온도는 누가 더 높아요? 바짝 붙인 거? 그죠? 온도는 A가 B보다 더 높죠. 이유는 지구복사 에너지. 이건 지구복사 에너지 실험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지구복사 에너지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전등과 충분한 거리를 두면 어차피 이거는 어차피 온도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구리 판때기지. 그럼 얘가 흡수했다가 바깥으로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 지구복사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스티로폼 컵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태양복사와 지구복사가 동시에 나와 있는 열평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새끼는 지구복사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서 실험한 실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복사 평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림은 100% 시험 문제. 이 그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그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그림 무조건 외우라고요. 이 그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고위도 저위도로 갈 때 이런 에너지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들의 그림 뒤에 나왔나 모르겠다. 잠깐만 볼게요. 아, 뒤에 안 나왔구나. 이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한, 지구에 따른 복사 평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실 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그림을 하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가 적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북극, 여기가 남극. 하여튼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럼 그래프가,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요렇게 하나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나와요. 됐어요? 자, 여기가 적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도는 여러분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대답을 해봐. 그지? 그러니까 여기 파란 게 태양 복사야. 색깔로 외우면 안 돼.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요 빨간 게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얘기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요? 이 새끼 흡수량이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요? 방출량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겠다? 저위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여기를 뭐라고 한다? 고위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저위도와 고위도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쉽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A라고 하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B라고 할게요. 됐죠? 쉽게 갈게요. 그럼 저위도에서 A하고 B를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크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다? 에너지 과잉이다 이거지. 남아 돌아. 됐습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나가. 그런데 고위도를 보시면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부족이야. 됐어요? 요러한 흐름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등이 생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됐어요? 그럼 에너지 불균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 해수 순환을 배우실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똑같으면 뭐가 된다고요?
열 평형.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자, 혹시나 싶어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여기 여러분, 여기 만나는 지점 보이시죠? 보이세요? 여기가 몇 도일까요? 북이. 에? 위도 몇 도일까요? 야, 우리나라 위도 몇 도야? 너는 미국 살아? 중국 놈들이야? 북한에 살아? 우리나라 위도 얼마야? 하긴 이 새끼는 뭐 지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지? 37.5도에 우리나라 위도가. 그래서 여기 만나는 지점이 약 38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쌤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계절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38도 언저리에 있는 건. 알겠습니까? 그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됐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쪽은 지구와 외권에 얘네를 흡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지구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뭔 결과물을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다 이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잘 들어. 지구의 연평균 기온 몇 도인지 아니 니네? 대답을 해. 그지? 18도. 약 18도씨 정도에서 15도씨 사이입니다. 알겠죠?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옵니다. 100이 와요. 됐죠? 100이 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지구로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는 거 있죠? 반사가 30%로 나가버려요. 그럼 얼마 남아요? 70.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날아간 거야. 그럼 이제 들어오는 새끼가 누구냐? 대기에서 20 흡수하고요. 됐어요? 그럼 20 흡수했으면 얼마 남아요? 50이지. 70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표에서 50 흡수합니다. 됐어요? 보이십니까? 이거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70%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에서 20 먹고 지표에서 50 먹어요. 됐습니까? 먹은 만큼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나가는 거 할 테니까 잘 드세요. 그러면 지표에서 방출되는 건 얼마나 가야 돼요? 먹은 만큼 나간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구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나가는 건 일부. 자, 그래서 대기에서 다시 흡수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온실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갔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건 얼마 안 되고요. 지구 대기권에서 다시 한번 흡수해서 재방출시켜요. 됐습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대기에서 20 먹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일부 나간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우주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대기권 합해서 다 나간 요거는 전체 얼마 돼야 된다고? 70%여야 된다고. 왜냐? 여기서 대기에서 흡수했다가 나가는 게 요거 두 개 합힌 게 아마 20% 정도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전체 나가는 건 70이 나가야 됩니다. 100 나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30은 반사돼서 안 들어왔어요. 아예 들어온 것만 나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흡수 70% 합니다. 지표에서 50, 대기에서 20, 그 다음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반사되는 새끼 30.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방출도 70 합니다. 지표에서 방출, 대기에서 방출, 총 합이 70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얼마 나가는지는 안 써줬으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원래 저걸 디테일하게 좀 나눠야 되는데 그건 지구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지표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반사되는 양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왜 생기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보시고요. 여기 지금 그래프하고 그림 계속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그래프 그림 계속 나오지. 이게 시험 문제야. 그래프 그림은 여러분 무조건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A, B, C, D로 내용 정리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과학 하실 때 그래프하고 그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온실효과라고 하는 건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거. 됐어요? 여기까지가 온실효과예요. 됐습니까? 원래 다이렉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일러 중에서 선전하지. 거꾸로 2번 타는 보일러.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더 좋겠지. 그럼 다이렉트로 나가는 것보다 계속 돌다가 나가는 게 훨씬 더 따뜻하게 유지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평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대기와 온실효과의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의 복섭평형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됐어요? 할 수 있죠? 온실효과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온실효과는 아무 때나 일어날까요? 아니지. 온실효과가 일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온실기체가 있어야 돼요. 온실기체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그지? 이산화탄소 있고요. 또 일산화탄소? 뭐 그것도 있고요. 또 메테인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증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놈의 새끼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서 온실효과를 만듭니다. 그러면 온실효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영어로 해도 그린 이펙트잖아요. 뭔가 좋아 보이잖아. 그지? 그런데 온실기체가 많아도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온실효과가 커져도 너무 커졌어. 그럼 졸라 뜨거워지겠지. 됐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지구온난화. 이건 나쁜 거. 됐어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너무 증가해가지고 온실효과가 너무 올라가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아진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온실효과. 이건 나쁜 거.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나와 있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보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너 왜 올라가니? 화석연료 사용이 졸라 많아졌죠. 기름, 석유 다 떼잖아. 그죠? 요걸 다 떼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뜨거워진 거지. 그럼 영향은 뭐니? 이거 잘 기억해놔야 된다. 온실효과가 너무 커져서 지구온난화가 됐을 때 영향이 뭐냐? 해수면 상승, 육지 줄어들어, 빙하 녹아요, 만년설 있죠? 알프스나 히말라야 만년설들 녹아요. 기상이변, 계절 길이 변화, 재배작물의 변화 등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게 지구온난화의 여러 가지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요거 잘 보시면 해수면 상승 있죠. 여긴 좀 해야 돼요. 여러분 해수면 상승은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빙하가 녹은 거예요. 아이고, 빙하 녹아요. 이걸로 해수면이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물의 열 팽창이에요. 물이 열받으면 팽창하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한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절 길이 변화. 우리나라만 할게요. 우리나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절 변화. 우리나라는 계절 변화가 있는데 여름은 어떻게 되고 겨울은 어떻게 될까요? 얘기해 빨리.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 알겠습니까?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후 변화입니다. 됐어요? 이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배 식물은 점점점 위로 북상하고 있죠. 왜? 따뜻해지니까. 됐습니까? 원래 여러분 한라봉이죠. 한라봉은 어디서 키우는 거야? 제주도지? 밑에 있는 게 제일 따뜻하니까. 지금은 어디서 잘 크냐면 충주에서 제일 잘 커요. 여러분 사과가 원래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야? 사과, 배. 아니 이 새끼들은 처음 먹으면서 이씨 우리나라 지리도 몰라 이씨. 사과, 배 어디가 유명해? 나주배, 또 충주, 대전 이런 거 있지? 그 밑에 지방에 있다가 지금은 강릉에서 사과가 그렇게 잘 자란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됐습니까? 따뜻한 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 사계절 기후로 바뀌게 됐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대책은 뭐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안 만들면 되지. 그죠? 이산화탄소 없애면 되죠? 온실기체 배출량 줄이고 산림 보존하고 자원 재활용 뭐 등등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건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얘기. 됐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이 청산구조 그림 반드시 외우시고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복사평형 실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A, B, C, D로.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로 지구 온실 효과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 족보에 나와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A4지 딱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핵심 족보에서 쓰고 있는 이 내용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된대요. 안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야 문제 풀어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